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카톡으로 재밌는 미안합니다. 이게 재밌다고 표현해서. 근데 이런 문의가 들어왔네요. 박사님 처면에 아마 초면일 것 같습니다.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 상황이 너무 급박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다이빙을 한 지 지금 4일 정도 지났고요. 그러고는 소위 말해서 입이 돌아갔습니다. 안면신경 마비 혹은 와사가 온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다이빙 교육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제가 다이빙 해도 될까요? 하는 내용과 이게 감압병인지 혹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물어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안면신경 마비는 사실 이거 참 막상 닥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다른 데보다 이 얼굴이니까요. 물론 사지마비도 엄청 불편하고 심각하겠지만 특히 미용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여자분의 경우라면 이 안면신경 마비가 오면 참 많이 깝깝한데 다행스럽게 이 병이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에서 자연 회복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안면신경 혹은 안면신경 마비 원인 혹은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다이빙하고 관련되는 안면신경 마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요. 이 신경마비가 왔을 때 다이빙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이 정도 내용으로 한번 가급적이면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신경이라고 하면 팔다리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과 감각, 아프다, 간지럽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감각신경, 그 다음에 이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척추에서 신경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뇌 자체에서 신경이 나오는 게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에 이게 냄새 맡는 신경부터 그 다음에 눈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작돼서 7번째 신경이 안면신경입니다. 근데 안면신경 마비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오면 그냥 그게 그 원인에 의한 안면신경이 마비된 건데 원인을 알 수 없이 잠잘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흔히 벨즈 마비 혹은 벨즈 펄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다가 겪는 거의 대부분의 와사병 이거는 벨즈 펄시. 원인이 보면 다쳐서 물론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찬 바위 위에서 얼굴 대고 잠을 잤더니 아침에 입 돌아갔더라. 크게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원인이 있겠지만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경우 원인 불상의 안면신경 마비, 이거를 벨즈 펄시라고 하고요. 실제로 원인 중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감 바이러스요, 풍진, 일반 감기를 앓고도 그 감기 바이러스가 신경마비를 일으키고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이 병은 주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얼굴 가까이, 귀 뒤쪽 이런 데 대상포진이 오면 안면신경마비가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당뇨 환자분들에서 빈도가 높고요. 임신 말기부터 출산 직후에 그 기간 동안 또 안면신경 마비가 많이 나타납니다. 스쿠버 다이빙 시에 나타나는 안면신경 마비는 거의 100% 상승할 때
소위 역압착이 오죠. 그 상승을 하는데 공기가 팽창이 되는데 중위 안에서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이게 중위 안에 있는 그 조직들을 누르게 됩니다. 그 중위 안에는 안면신경이 그 미안합니다. 그 뼈로 된 어떤 터널 속을 지나서 이 부분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와서 이렇게 안면신경 쪽으로 크게 5가지 분지를 만드는데요. 이 귀 속에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이 안면신경이 노출되어 있다면 이런 병에 다이빙하고 관계없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한동안 그 귀 수술하고 할 때 안면신경이 그 뼈통 속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신경이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거는 그 일반적인 해부학적인 정상 해부가 아닌 그런 상태죠. 이게 신경마비가 오면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얼굴이 좀 이렇게 답답하다고 하나, 뭐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이러다가 이제 몇 시간 내로, 뭐 길어도 며칠 내로 이렇게 전체적인 마비가 옵니다.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얼굴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표정 근육 같은 것들이 한쪽만 마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을 때요, 그 감게 하는 신경도 안면신경이 마비되게 되면 좀 부분적으로 덜 감깁니다. 입도 딱 안 다물어지고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요, 이쪽으로 침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이 턱 이쪽으로, 귀 뒤쪽으로 통증을 느끼고요. 이게 소리가 좀 크게 들리면 굉장히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통도 같이 옵니다. 입맛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눈물이 많이 나거나 침이 많이 나는 그런 또 그 분비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거의 대부분에서 한 일측으로 옵니다. 근데 정말 드물게 양측 안면신경이 마비가 오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 리포트도 있기는 합니다. 또 한쪽에 왔다가 다 낫고 나서 혹은 낫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편에 또 이 안면신경 마비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다이빙 이후에 오는 안면신경 마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할 때, 특히 급상승을 하면서 빨리 팽창되는 신경이 중위 내에 노출되어 있는 신경을 이 공기가 눌러서 생깁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이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하고 나서 안면신경 마비 왔을 때 그 챔버에 꼭 가야 되는 그런 감압병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고, 저도 직접 전화를 받은 기억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면신경 마비가 왔는 사람이 이거 다이빙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내가 신경마비가 와 있는데 다이빙 해도 되느냐, 말립니다.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대부분이 신경마비가 와도 한 1주, 길게 2주 지나면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된다는 말은 부어오른 신경이 이제 붓기가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때쯤 되면 저는 한번 하라고 권하긴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분명히 안면신경 마비 자체도 하나의 병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빙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조금 몸에 무리가 가죠. 그렇다면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하면 내가 뭐 절대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다이빙의 안면신경 마비를 그렇게 악화시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이빙 그 자체가요. 물론 다이빙으로 인한 내 몸에 부담이 가는 그런 거는 또 좀 다른 이야기겠습니다.
그 마비가 왔을 때는 이 마우스피스가 딱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입안에. 그래서 그쪽으로 침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다이빙 하기가. 그러나 이 안면신경 마비가 다 회복이 됐다면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시파단이라는 곳에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 온 한 가족 다이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싱가포르 전체에 헬리콥터를 팔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애들 시키고 본인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안 하느냐 했더니 한 2주 전에 입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당신 다이빙 같이 해도 된다, 우리 같이 하자 이래서 그 뒤쪽에 한 4일 정도를 같이 다이빙을 했습니다. 이거 본인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행복했나 봅니다. 그 한 가족이 오면서 다이빙 컴퓨터가 그때 처음 나올 때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게 팔리기 시작하기 직전인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이 친구가 다이빙 컴퓨터를 갖고 왔는데 순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선물로 줘서 국내에서 제가 그걸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안면신경 마비가 왔더라도 조금 쉬시고 그 다음에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다이빙을 다시 시작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면신경 마비하고 이 다이빙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다이버분이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안면신경 마비는 많은 경우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해줄 수 있는 조치들이 여러 개가 있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시고 약 드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권하는 어떤 휴식 이런 거 꼭 취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안면신경 마비와 다이빙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